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장의 규칙서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하기엔 남아있는 기록들이 너무 구체적이었고, 단순한 사고라고 하기엔 비슷한 시간에 같은 징후가 반복됐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곳에서 일하고 계신가요? 무인으로 전환되는 매장, 불이 꺼지지 않는 계산대, 출입문 센서음이 멈추지 않는 새벽. 그런 곳을 알고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남의 일로 들리지 않을 겁니다. 밤의 서사는 확인된 단서와 제보를 바탕으로 끝까지 차분하게 따라갑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비슷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그리고 다음 기록을 바로 받기 위해 알림 설정까지 조용히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하남시 외곽 신도시가 끝나는 지점에 작은 편의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크게 눈에 띄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도로에서 한 블록 들어오면 주차면이 몇 칸 있고 그 뒤로 낮은 상가들이 줄지어 선 곳. 밤이면 사람 발자국이 뜸해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매장은 운영 방식이 조금 특이했습니다. 낮에는 점주가 나왔고 저녁엔 아르바이트가 바뀌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일시가 되면 시스템이 매장을 무인으로 넘겨받았습니다. 사람은 빠지고 불은 남았습니다. 출입문은 잠기지 않았고 키오스크 결제가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매장은 혼자서도 운영될 수 있다는 듯 아무 일 없다는 표정으로 밝았습니다. 저는 그 매장을 이상한 장소로 먼저 알게 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제보 하나가 시작이었습니다. 메일은 짧았고 감정이 과장된 표현도 없었습니다. 다만 첨부 파일이 하나 있었고 파일명은 그 자체로 건조했습니다. 무인 전환 규칙서. 처음엔 흔한 매뉴얼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서를 열자마자 첫 줄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상단 여백에 급하게 눌러 쓴 펜 글씨 한 줄. 6번째는 지키면 안 됩니다. 정확히 그 문장만 종이 위에서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규칙서라는 단어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말인데도 이상하게 모순이라기보다 경고처럼 읽혔습니다. 경험이 만들어낸 문장 특유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그 매장을 둘러싼 흔적을 조용히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은 큰 사건으로 남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흔적은 민원 접수처럼 너무 평범한 시스템 안에 남아 있습니다. 기계가 이상하다 소리가 난다 같은 문장들이 종종 그곳에 적히니까요. 그 매장 관련 기록에서 반복되는 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출입문, 다른 하나는 시간. 접수된 문장들은 대개 짧았는데 짧을수록 더 신경 쓰였습니다. 출입문 센서 알림 반복, 문이 닫힌 직후 다시 열림으로 감지, 내부 인원 확인 불가, 그리고 그 문장들 옆에 찍혀있던 숫자들. 11월 4일 발생 시간 1시 6분. 사람이 민원을 넣는 시간은 대개 대략적입니다. 그런데 1시 6분은 이상하리만큼 정확했습니다. 한 번이면 습관일 수 있고 두 번이면 우연이라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문장과 비슷한 시간이 겹치기 시작하면 우연히 스스로 설 자리를 잃습니다. 며칠 뒤 저는 매장에 직접 들렀습니다. 낮의 편의점은 평범했습니다. 컵라면 진열대, 음료 냉장고, 택배 보관함 안내, 키오스크 화면에 떠 있는 기본 메뉴들. 그 자체로는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산대 옆 벽면에 꽂힌 투명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야간조 인수인계. 종이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페이지 모서리가 자주 접힌 곳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사람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은 늘 흔적이 남습니다. 그 흔적은 자주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말없이 알려줍니다. 점주 김정식 씨는 제게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명을 피하는 쪽이었습니다. 괜한 말이 붙으면 매장에 좋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다만 종이를 넘기다 특정 날짜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인수인계는 글씨가 유난히 눌려 있었습니다. 짧게 써도 될 내용을 굳이 또박또박 적어둔 흔적. 그건 보통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그 종이에는 무인 전환 직전의 절차가 시간표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0시 50분 키오스크 용지 잔량 확인. 0시 55분 CCTV 저장 상태 확인. 표시등이 켜져 있는지 눈으로 확인. 0시 58분 출입문 센서 알림음 점검.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고. 1시 0분 무인 전환 모드 설정 확인 후 퇴근. 여기까지는 아주 평범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줄이었습니다. 일시 이후 매장 앞 대기 금지. 출입문 주변 재확인 금지. 대기하지 말라는 문장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인 전환 후엔 직원이 더 이상 응대할 의무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재확인 금지는 달랐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을 확인하지 말라는 문장에는 늘 확인하는 순간 벌어지는 일이 숨어 있습니다. 그 문장은 지침이라기보다 누군가의 체험담을 매뉴얼 언어로 눌러 담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보자가 보낸 규칙서를 다시 펼쳤을 때 그 느낌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대부분은 현실적인 조항이었습니다. 키오스크 오류 시 임의 조작 금지 같은 문장들. 일시 이후 외부인 출입 시 불필요한 응대 금지 같은 문장들. 그런데 중간중간 매장 운영으로만 설명되지 않는 문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출입문 센서 알림이 2회 연속이면 카운터에 서지 말 것. 영수증이 자동 출력되면 손으로 만지지 말 것. 반사면을 닦지 말 것. 그리고 문제의 6번째 항목은 마치 일부러 지워낸 것처럼 공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종이는 멀쩡한데 그 부분만 비어 있는 느낌. 누군가가 찢었는지 가렸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비워져 있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대신 상단의 펜 글씨가 그 공백을 대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6번째는 지키면 안 된다. 저는 그날 밤 일시 직전에 다시 매장 근처로 갔습니다. 무인 전환 전까지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드나들고 자동문이 열리고 키오스크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그런데 일시가 지나자 흐름이 뚝 끊겼습니다. 사람의 발걸음이 사라지자 매장의 밝음이 더 도드라졌습니다. 밝은데 텅 비어 있다는 느낌은 이상하게 신경을 긁습니다. 그리고 1시 6분. 출입문 센서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아주 짧은 간격을 두고 2번. 자동문이 크게 열리는 움직임은 분명하지 않았는데 기계는 누군가의 출입을 2번 기록하듯 반응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카운터 쪽 CCTV 모니터가 놓인 방향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하지만 규칙서의 문장들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확대하지 말라는 말, 만지지 말라는 말, 서지 말라는 말. 그 순간 문장은 규칙이 아니라 행동을 묶는 끈이 됩니다. 사람은 문장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록은 장소의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것이 됩니다. 바로 그때 키오스크에서 영수증이 한 장 밀려 나왔습니다. 결제 알림도 없이 종이만 조용히 나왔고 반쯤 걸린 채 멈췄습니다. 저는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손을 뻗는 순간 그 행동이 응답처럼 보일까봐. 영수증을 가까이 들여다보니 출력 시간만 또렷했습니다. 1시 6분. 품목도 금액도 비어있는 칸이 많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구매한 게 아니라 시간을 찍어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한 장의 종이는 시스템의 오류라기보다 시스템이 남긴 표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뒤로도 센서음은 2번씩 반복됐습니다. 문 밖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고 그 시간대에 지나갈 만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매장은 계속해서 누군가를 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건 그 세는 방식이 매번 같았다는 점입니다. 2번. 늘 2번. 딱 그 리듬으로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종이의 공백을 자꾸 떠올렸습니다. 6번째 항목. 지키면 안 된다고 적힌 그 줄.
그건 규칙서의 일부가 아니라 누군가가 늦게라도 알아차리길 바란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장이 사람 없이 돌아가는 시간에 사람 쪽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문장을 남기는 일입니다. 그 문장이 안전을 위한 것이든 피하려는 것이든 결국 남는 건 기록뿐입니다. 그리고 그 매장에선 1시 6분이라는 시간이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직접 설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종이와 알림음과 비어있는 칸으로만. 그날 새벽 저는 매장 앞에서 오래 서 있지 않았습니다. 인수인계 종이에 적혀있던 마지막 줄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일시 이후 매장 앞 대기 금지. 출입문 주변 재확인 금지. 그 문장은 이상하게도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면 안 된다에 가까웠습니다. 업무 지시라기엔 단정했고 경고라기엔 감정이 없었습니다. 감정이 없다는 건 감정을 얹을 여지가 없다는 뜻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설명으로 덮을 수 없는 경험은 대개 문장만 남기고 사라지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1시 6분이 남았습니다. 시간은 지나갔는데 숫자는 머릿속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같은 시간에 눈을 확인하는 습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휴대폰 시계를 자꾸 켰습니다. 1시 6분이 지나기 전에는 괜히 방 안을 한 번 더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우스워하면서도 확인이라는 행위가 어떤 문을 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확인하는 것을 조심하게 됐습니다. 다음 날 김정식 씨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보여준 건 말이 아니라 또 다른 종이들이었습니다. 무인 전환을 하고 나면 매장에는 사람이 없지만 시스템은 계속 기록을 남깁니다. 사람이 사라진 자리를 기록이 채웁니다. 그 빈칸이 커질수록 기록은 더 딱딱해지고 딱딱해질수록 이상한 부분이 더 눈에 띕니다. 김정식 씨는 카운터 아래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검은 표지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페이지 사이사이에 영수증 종이 같은 게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그냥 적어둔 메모라고 불렀습니다. 그냥이라는 단어는 때때로 그냥이 아니라는 뜻을 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날짜와 시간이 줄맞춰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유독 눈에 들어오는 건 1시 6분이 적힌 줄들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 줄을 펼쳐놓고도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모 속 문장들이 설명을 대신했습니다. 11월 4일 1시 6분. 출입문 센서음 2회. 11월 4일 1시 6분. 영수증 자동 출력 1매. 품목 공란. 11월 4일 1시 6분. 계산대 위 동전 6개. 정렬. 11월 10일 1시 6분. 센서음 2회. 외부 인원 미확인. 11월 10일 1시 6분. 영수증 자동 출력 1매. 동일 양상. 11월 10일 1시 6분. 동전 6개. 위치 동일. 문장들은 짧았고 그 짧음이 더 불편했습니다. 외부 인원 미확인이라는 말은 없다가 아닙니다. 확인되지 않는다는 문장은 늘 무언가를 남겨둡니다. 그리고 그 남겨진 자리가 사람의 상상으로 채워질 때 공포는 자랍니다. 제가 가장 오래 바라본 건 동전이었습니다. 동전 6개. 위치 동일. 돈이라는 물건은 대개 흩어집니다. 흩어져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메모 속 동전은 매번 정렬되어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렬이라는 단어는 누군가의 손을 전제로 합니다. 누군가가 정렬했거나 정렬된 상태로 놓였거나 둘 중 어느 쪽이든 사람의 부재와 맞지 않습니다. 김정식 씨는 그날 동전에 대해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손대지 말라고 했다 라는 취지였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말했는지를 밝히는 순간 그 말이 책임이 되어버리는 걸 알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끝내 입 밖으로 내지 않은 부분이 오히려 더 많은 걸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한 번 누군가의 말을 믿어야 했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제보자가 보내온 규칙서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거기에 영수증을 만지지 말라는 문장이 있었고 카운터에 서지 말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번째 항목만 공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김정식 씨의 수첩에도 6이 반복됩니다. 1시 6분 동전 6개. 6이라는 숫자가 그 매장에선 시간을 만들고 사물을 만들고 행동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매장 근처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대기하지 말라는 문장 때문에 더 멀리 섰습니다. 매장 유리창 안쪽은 밝았고 바깥은 어두웠습니다. 유리창은 낮에는 단순한 창이지만 밤에는 반사면이 됩니다. 내 얼굴이 매장 안에 겹치고 매장 안의 조명이 내 뒤로 겹칩니다. 그 겹침이 싫어서 저는 고개를 약간 돌린 채로만 서 있었습니다. 일시가 지나고 6분이 다가오자 저는 습관처럼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하는 순간마다 어쩐지 응답을 보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시 6분. 출입문 센서음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2번이었습니다. 첫 번째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두 번째가 겹치는 듯한 간격. 문이 크게 열리는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키오스크 화면이 아주 짧게 한번 밝기가 변했습니다. 대기 화면이 잠깐 멈칫한 것처럼 보였다가 곧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런 사소한 변화에 눈이 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사소한 변화만 남아있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없는 공간에서는 사소한 것이 더 크게 들립니다. 그 직후 영수증이 또 밀려나왔습니다. 유리창 밖에서도 종이가 움직이는 게 보일 정도로 규칙적인 속도로 나왔습니다. 그 종이는 멈춰 서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거기까지만 내밀고 손을 멈춘 것처럼. 저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규칙서의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서로 자리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만지지 말라는 문장과 확인하지 말라는 문장. 서지 말라는 문장과 확대하지 말라는 문장. 그 문장들은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행동의 방향을 바꾸는 표지처럼 기능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CCTV 모니터를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정식 씨에게서 들은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CCTV는 매장 안을 찍는 장치인데도 정작 그 시간대가 비어 보인다는 말. 정확히는 녹화가 꺼지는 게 아니라 그 몇 초가 건너뛰어진다는 식이었습니다. 그는 그걸 시스템 오류라고 부르려고 애썼습니다. 오류라는 단어를 붙이면 그 다음 행동이 쉬워지니까요. 점검하고 교체하고 수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저장 로그에는 이상하게도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1시 6분 전후 재생바가 아주 짧게 툭 끊기는 구간. 한 번이면 파일 손상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짜가 아니라 다른 날짜에도 그 끊김이 비슷한 위치에 찍혀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이 개입되지 않는 반복은 사람에게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저는 그 끊김을 떠올리며 유리창 밖에서 매장을 보았습니다. 유리창 반사 때문에 매장 안이 두 겹으로 보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출입문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열린 것도 닫힌 것도 아닌 움직임. 문이 반응하는 움직임. 센서가 누군가를 읽는 움직임. 그 움직임은 바람이라고 하기엔 너무 일정했고 기계라고 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매장이 누군가를 세고 있다는 느낌을 확신처럼 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출입이라는 현상만 남기고 인원은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보자의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6번째는 지키면 안 됩니다. 저는 그 문장을 처음엔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문장이 지키지 말라가 아니라 지키면 안 된다로 들렸습니다. 지키면 안 된다는 말은 지키는 행위가 문제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6번째 항목은 위험을 피하는 규칙이 아니라 위험을 호출하는 규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규칙은 문서에 오래 남지 못합니다. 남는 순간 누군가가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제보자가 세 번째 메일을 보냈습니다. 메일 본문은 더 짧았습니다. 종이의 여섯 번째가 비어있는 이유를 찾으려 하지 말라는 취지였습니다. 그 아래에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찾으려 했던 사람들은 전부 결국 같은 걸 확인하게 된다. 그 문장이 이상했던 건 같은 거리라는 표현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마다 보고 싶은 것이 다르고 두려움도 다릅니다. 그런데도 전부 같은 걸 확인하게 된다니. 그 말은 확인 대상이 사람의 의지와 무관하게 정해져 있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정해짐이 1시 6분의 6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인수인계 종이의 마지막 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재확인 금지. 확인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재확인하지 말라는 말. 한 번 본 것을 다시 보지 말라는 말은 두 번째 보는 순간 달라지는 게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우연이고 두 번째는 선택입니다. 선택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기계는 선택을 좋아합니다. 선택이 있으면 반복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저는 아직 여섯 번째 항목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섯 번째 항목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대신 여섯 번째 항목이 왜 비어 있는지만 더 선명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항목을 지웠고 누군가는 그 항목을 강조했고 누군가는 그 항목 때문에 매장 앞에서 대기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누군가가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그 매장의 새벽은 사람 없이도 바쁘게 기록을 남깁니다. 문이 2번 반응하고 영수증이 한 장 나오고 동전이 6개로 정렬되고 화면이 몇 초 비어 보입니다. 그 과정이 매번 비슷하게 반복된다는 사실이 오히려 가장 불길했습니다. 사건은 우연을 타고 오지만 패턴은 의도를 품고 있으니까요. 1시 6분이라는 시간은 이상하게도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끝이고 누군가에게는 다음 날의 시작이지만 그 매장에선 그저 반복되는 분기점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빠져나간 뒤에도 매장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점검하는 시간. 그 점검의 기준이 사람의 눈이 아니라는 사실이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저는 김정식 씨의 수첩을 그날 밤 사진으로만 남겼습니다. 종이를 가져오는 방식은 늘 흔적을 남깁니다. 여기서는 흔적이 곧 연결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대신 페이지에 남은 습관을 읽었습니다. 어떤 줄은 2번 더 썼고 어떤 줄은 아예 비워뒀습니다. 비워둔 곳이 더 눈에 띄었습니다. 사람은 보통 중요한 걸 적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때때로 적지 않습니다. 적는 순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경험이 먼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김정식 씨가 비워둔 줄 옆에는 늘 같은 표시가 있었습니다. 작은 동그라미 하나. 그 동그라미는 날짜 옆에도 있었고 시간 옆에도 있었습니다. 그가 동그라미를 치는 방식은 일정했습니다. 11월 4일, 11월 10일, 11월 17일. 그리고 그 옆에 1시 6분. 동그라미는 시간에만 붙었습니다. 저는 그게 중요 표시가 아니라 주의 표시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장 내부보다 매장 바깥의 흔적을 더 많이 보게 됐습니다. 무인 전환이 되면 사람은 사라지지만 주변은 그대로 남습니다. 주차장 바닥, 인도 경계석, 상가 복도, CCTV 사각지대, 쓰레기통 주변. 사람이 없을 때는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흔적은 사람의 것인지 아닌지 애매한 선에서 멈춰 있습니다. 매장 앞 인도에는 늘 얇게 젖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가 온 날에는 설명이 됩니다. 하지만 비가 오지 않았던 날에도 그 자국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자국이란 건 보통 마르거나 번지거나 끊깁니다. 그 자국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문에서부터 키오스크 쪽으로 그리고 다시 문 쪽으로.
동선처럼 보이는데 동선이라 부르기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국을 보고 문서의 몇 줄이 떠올랐습니다. 바닥이 젖어 있으면 닦지 말라는 종류의 문장. 그 문장은 단순한 금지가 아니었습니다. 닦는 행위가 정리라면 닦지 말라는 건 그대로 두라는 뜻이 됩니다. 그대로 둔다는 건 누군가가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남겨둔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젖은 자국은 더 이상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매장이 남긴 표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감각이 생기고 나면 다른 기록들도 같은 결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김정식 씨는 어느 날부터 도어락 기록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계가 말을 안 들어서 시간대를 추적하려고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하다 보니 이상하게도 같은 패턴이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1시 6분 전후에 발생한 오류 표시. 열림도 닫힘도 아닌 상태 변화. 그는 그것을 오작동이라고 부르려고 했지만 오작동이면 날짜마다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날짜가 달라도 시간은 비슷했습니다. 저는 직접 그 기록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김정식 씨가 종이에 옮겨 적어 놓은 줄들을 봤습니다. 업무용 수첩에 여백에 적혀 있던 것들. 그는 무심한 듯 적어놨지만 필체가 다시 눌려 있었습니다. 11월 10일 1시 5분 도어락 상태 변경 표시 1회. 11월 10일 1시 6분 도어락 상태 변경 표시 1회. 11월 10일 1시 6분 오류 코드 1회. 이런 식으로 짧은 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줄들은 사람이 문을 열고 닫았다는 흔적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사람이 없었다는 민원 문장과 겹치고 있었습니다. 겹치는 순간 어느 쪽도 단정할 수 없게 됩니다. 단정할 수 없다는 감각은 밤을 더 길게 만듭니다. 그 무렵 제보자가 또 다른 파일을 보내왔습니다. 이번에는 규칙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진 몇 장이었습니다. 한 장은 매장 키오스크 옆면을 찍은 것이었고, 한 장은 카운터 아래쪽 서랍 내부였고, 또 한 장은 매장 CCTV 저장 장치의 상태 표시 등을 확대해 찍은 것이었습니다. 그 사진들이 특별했던 건 뭔가가 찍혀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확실히 찍히지 않았다는 점이 오히려 특별했습니다. 사진은 현실을 보여주는 도구인데 그 사진들은 현실이 비어있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키오스크 옆면 사진에는 영수증이 빠져나오는 부분이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종이가 멈춘 자리에 눌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종이가 반쯤 나와 멈추는 일이 한 번이면 우연입니다. 같은 자리에 눌림이 반복되면 습관입니다. 습관은 누군가의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행위자는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어긋남이 계속 쌓일수록 매장의 무인 전화는 사람이 없어도 돌아간다가 아니라 사람이 없어야 돌아간다로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각이 떠오른 날 저는 더 이상 매장에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변을 돌았습니다. 상가 복도 끝에 붙어 있는 공용 CCTV, 쓰레기 배출 장소, 주차장 출입구. 어떤 카메라는 매장을 정면으로 보지 못했고 어떤 카메라는 시간대가 끊겨 있었습니다. 그 끊김이 전부 기계 오류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류가 같은 시간에 몰린다면 그때부터는 오류가 아니라 패턴이 됩니다. 그리고 패턴은 늘 사람의 행동을 바꿉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1시 6분이 되기 전에 휴대폰 화면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확인하는 행위가 마치 신호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신호를 보내면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돌아오는 것이 꼭 메시지일 필요는 없습니다. 알림음 하나, 화면 밝기 변화 하나, 스스로 켜지는 손전등 같은 사소한 것. 사소한 것이 반복되면 사람은 그 사소함을 중심으로 하루를 재구성하게 됩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만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시 6분이 지나고 몇 분 뒤 휴대폰에 낯선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앱 이름은 분명히 보였지만 내용은 공백처럼 비어 있었습니다.
알림은 뜨고 사라지고 다시 뜨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뜨는 알림은 대개 실수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알림이 뜬 시각을 기억해버렸습니다. 1시 6분에서 몇 초 뒤. 그 몇 초가 매장의 영수증이 빠져나오는 시간과 겹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연을 우연으로 두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보자가 남긴 문장 하나가 계속 따라왔습니다. 6번째는 지키면 안 된다. 지키면 안 된다는 건 지키는 순간 어떤 종류의 응답이 완성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규칙은 원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있지만 어떤 규칙은 위험을 부르는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규칙은 겉으로는 안전해 보입니다. 지키기만 하면 된다고 믿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김정식 씨가 매장 안쪽에서 꺼내온 또 다른 종이가 있었습니다. 그건 정식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적은 듯한 형태였습니다. 종이는 여러 번 구겨졌다가 펴진 흔적이 있었고 글씨는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한 줄은 또박또박했고 한 줄은 급했습니다. 그가 말없이 내민 그 종이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인 전환 뒤 6분이 지나면 출입문 센서가 2번 울린다. 영수증이 한 장 나온다. 그 종이는 손으로 잡지 않는다. 카운터 앞에 서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줄이 문제였습니다. 6번째 항목은 반드시 지키지 않는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6번째 항목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지키지 말아야 하는지를 누군가가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유는 매장 안이 아니라 매장 밖으로 이어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무인 전환이 끝난 뒤에도 기록은 남습니다. 기록이 남는다는 건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이 이야기에서는 단어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과 행동만 보게 됩니다. 그것이 더 무섭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려는 순간 이야기는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국 그 공백을 더 오래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6번째 항목이 비어있는 상태로 계속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방식. 그 방식 자체가 이미 사건의 중심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중심을 건드리는 순간 1시 6분은 매장의 시간이 아니라 개인의 시간이 됩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1시 6분이 지나면 집안에서도 아주 사소한 것들이 바뀌기 시작한 건 1시 6분이 지나면 집안의 것들이 아주 조용히 달라졌습니다. 큰 소리로 무너지는 변화가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더 늦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늦게 알아차린다는 건 이미 여러 번 지나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처음은 도어락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닫을 때 나는 특유의 짧은 전자음. 그 소리가 어느 날부터 2번 겹쳐 들렸습니다. 한 번은 내가 비밀번호를 누를 때, 그리고 아주 짧은 간격을 두고 또 한 번. 문이 실제로 열리는 움직임은 한 번뿐인데 소리만 2번 남는 날이 생겼습니다. 나는 그걸 처음엔 착각으로 넘겼습니다. 새벽엔 모든 감각이 예민해지고 예민해진 감각은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내니까요. 그런데 의미는 기록을 부르고 기록은 다시 의미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나는 내가 원치 않던 습관을 하나 가지게 됐습니다. 도어락 앱의 기록을 들여다보는 습관. 처음엔 그저 오작동이 있었는지 확인하려고 열어본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시간을 확인하려고 열어보게 됐습니다. 1시 6분을 확인하는 행위가 내 하루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도어락 앱 기록에는 대개 단순한 줄들이 남습니다. 잠금, 해제, 실패, 배터리 경고 같은 종류.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상태 변경이라는 애매한 문구가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잠금도 아니고 해제도 아닌 상태 변경.
그 문구는 날짜가 달라도 비슷한 시간대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줄들은 실패와 함께 붙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았는데 실패가 찍히는 형태. 실패가 찍혔는데 경보가 울리지 않는 형태. 기계가 무언가를 시도했다가 멈춘 흔적처럼 얇고 단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현관 앞에서 한 번 더 멈춰 섰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고 문을 닫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문 앞에 서 있었는데 도어락 키패드 조명이 잠깐 켜졌다가 꺼졌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켜지는 종류의 조명입니다. 내가 그 앞에 서 있었으니 켜지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조명이 켜졌던 순간 내가 떠올린 건 내 집이 아니라 그 편의점이었습니다. 투명 자동문 위에 센서 표시등. 사람이 없는데도 2번 울리던 알림. 내가 서 있기만 해도 반응하는 기계의 습관. 기계가 무언가를 세는 감각이 집 안으로 옮겨 붙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확인이라는 행위를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확인하면 더 불안한 종류의 감각이었습니다. 무인 전환 규칙서가 그랬습니다. 대부분은 현실적인 문장들인데 몇 줄이 사람의 행동을 미세하게 바꿉니다. 그 바뀐 행동이 다시 기록을 만들고 그 기록이 다음 날의 행동을 더 좁게 만듭니다. 침잠이라는 말은 그 과정에 어울렸습니다. 천천히 가라앉고 있는데 물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보이지 않는 느낌. 며칠 뒤 김정식 씨가 나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종이 사진 몇 장을 더 보냈습니다. 점주가 직접 정리한 것처럼 보이는 줄들이었고 평소 쓰던 수첩과는 다른 종이었습니다. 종이 모서리에 스테이플러 자국이 있었고 중간중간 한 줄씩 지운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운 흔적이 있다는 건 처음에는 적었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적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지워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종이에는 매장 장비 점검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점검 항목보다 점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더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출입문 센서가 2번 울릴 때 출입문 쪽으로 가지 말 것. 그 시간대에 CCTV 재생을 반복하지 말 것. 영수증이 나오면 손으로 가져가지 말 것. 이런 문장들이었습니다. 업무를 하려면 확인해야 하는 것들인데 오히려 확인하지 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확인을 금지하는 지침이 늘어난다는 건 그곳에서 확인이 어떤 종류의 결과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읽혔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6번째 항목을 떠올렸습니다. 공백으로 남겨진 줄. 그리고 여백에 눌러 쓴 문장. 6번째는 지키면 안 된다. 그 문장은 이제 내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키면 안 되는 규칙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내 움직임을 좁혀놓았습니다. 그 무렵 제보자가 또 다른 흔적을 보내왔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이 아니라 짧은 글줄이었습니다. 긴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그만두기 직전에 남긴 메모를 그대로 옮겨 적은 듯한 형태였습니다. 문장들은 놀랄 만큼 담담했습니다. 그래서 더 남았습니다. 그 메모에는 1시 6분에 6분이라는 표현이 반복됐고 그 6분 동안 매장이 하는 일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문이 2번 반응하고 영수증이 한 장 나오고 바닥에 젖은 자국이 전날보다 길어지고 계산대 위에 동전이 맞춰지는 방식. 특이했던 건 그 메모가 공포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무섭다는 말이 없었고 어떤 존재를 지목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 시간을 넘기면 집에서 확인하게 된다는 문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 그 무엇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서 오히려 내 집의 도어락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점점 기계들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기계가 이상하면 수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상이 같은 시간에 반복되면 수리로 해결되지 않는 종류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결국 휴대폰의 시스템 로그까지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이런 걸 들여다보는 사람은 보통 두 종류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불안한 사람. 나는 둘 다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날 이후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로그에는 짧은 이벤트들이 남습니다. 화면 켜짐, 앱 실행, 알림 수신, 네트워크 연결. 그중 어느 날부터 특정 알림이 같은 시각에 한 번씩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알림 자체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앱 이름만 떴고 미리 보기는 비어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알림이 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그에는 수신이 찍혀 있었습니다. 받았는데 보지 못한 알림. 보지 못했다는 건 누락이 아니라 차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단이라면 매번 같은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날 이후의 알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규칙하게 보이는데 시간만은 이상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1시 6분 근처. 몇 초의 오차를 두고 늘 그 근처. 나는 그 시각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되짚어 보려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내가 언제부터 그 시각을 기다리게 됐는지 떠올렸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시간을 확인하고 센서음이 울리는 걸 듣고 영수증이 나오는 걸 보았던 그날. 그날 이후 나는 1시 6분을 내 손으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인이라는 행위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흔적을 남기는 것처럼 느껴진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이 매장에서 내 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것도 같은 시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매장 안의 이상이었고, 그 다음은 매장 바깥의 흔적이었고, 그 다음은 내 집 안의 작은 오류였습니다. 오류는 늘 가장 사소한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사소한 부분은 사람들이 대충 넘기기 때문에 더 오래 지속됩니다. 오래 지속되면 패턴이 됩니다. 패턴이 되면 사람의 몸이 먼저 기억합니다. 그래서 나는 밤마다 문 앞에서 멈추고 휴대폰 화면을 잠그고 문득 뒤를 돌아보지 않게 됐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몸이 먼저 하지 않음을 선택했습니다. 그 즈음 김정식 씨는 매장 운영 방식을 바꾸려 했다고 했습니다. 무인 전환 시간을 조금 앞당기거나 늦춰보려 했습니다. 기계가 시간을 기준으로 반응한다면 시간을 바꾸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믿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바꾼 날에도 그 6분은 비슷하게 찾아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히 1시 6분이 아니라도 전환 이후 6분쯤. 기계가 시간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전환이라는 조건을 기억하는 것처럼. 나는 그 말을 들으며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내 집 도어락의 기록도 내가 잠금 해제를 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잠금 상태로 바뀐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더 자주 흔들렸습니다. 조건과 조건 사이의 간격. 그 간격이 일정할수록 누군가가 시간을 보는 방식이 사람과 다를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람은 시각을 기억하지만 어떤 시스템은 상태 변화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바뀌면 우리의 밤도 따라 바뀝니다. 나는 결국 다시 그 매장 앞에 서게 됐습니다. 서지 않으려 했는데도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확인을 조심하겠다고 생각했는데도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늘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도망치려 하고 그 다음에는 멀리서 보려 하고 결국엔 가까이 가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확인하면 더 깊어질 것 같아서 둘 중 어느 쪽도 선택이 되지 않는 상태. 그날 나는 매장 유리창 너머의 밝음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문은 여전히 투명했고 센서 표시 등은 켜져 있었습니다. 키오스크는 대기 화면으로 빛났고 영수증이 반쯤 멈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젖은 자국. 그 자국은 매장 안쪽으로 이어졌다가 다시 문 쪽으로 돌아오는 듯한 형태였습니다. 사람이 없는 공간에서 돌아오는 동선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설명하려는 순간 억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보인다는 느낌 자체가 이미 내 감각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1시 6분이 가까워졌고 나는 이번엔 시간을 확인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시간을 확인하지 않으면 나는 그 6분의 일부가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눈은 습관대로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화면 상단에 아주 짧게 알림이 떴습니다. 앱 이름만 보이고 내용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 알림은 나타났다가 사라졌고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알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누르는 순간 확인이 완성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출입문 센서음이 들렸습니다. 유리창 밖에서도 분명하게 들리는 짧은 알림음. 한 번. 그리고 아주 짧게 또 한 번. 나는 그 2번의 간격을 기억해버렸습니다. 내 집 현관 앞에서 도어락 소리가 2번 겹쳐 들리던 간격과 비슷했습니다. 비슷하다는 감각은 무섭습니다. 비슷하다는 건 연결을 뜻하고 연결은 다음 단계를 부릅니다. 나는 아직 6번째 항목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항목이 무엇인지, 그 항목이 왜 지키면 안 되는지 누구도 직접 말해주지 않습니다. 말이 없다는 건 행동으로만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행동은 이미 내 쪽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매장에서 들었던 2번의 알림이 집의 문 앞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겹쳐 들리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나는 조금씩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건 매장 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매장이 밖으로 보내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1시 6분이라는 숫자는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라기보다 조건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계가 가리키는 점이 아니라 어떤 일들이 일정한 순서로 시작되는 신호. 출입문이 2번 반응하고 종이가 한 장 나오고 바닥에 젖은 자국이 조금 길어지고 화면이 아주 짧게 비어 보이는 구간이 생기고 그 다음엔 매장 밖의 공기가 달라지고 집안의 도어락 조명이 잠깐 켜지고 내용 없는 알림이 한 번 뜨고 이런 식으로 한 장소의 패턴이 다른 장소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쌓였습니다. 저는 그걸 느낌으로 남겨두지 않으려 했습니다. 느낌은 언제든 변명으로 밀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기록을 다시 찾았습니다. 기록이란 건 대개 사람을 보호하려고 남겨지지만 어떤 경우엔 사람을 유도하는 방식으로도 남습니다. 그 유도가 얼마나 교묘한지는 대개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김정식 씨에게서 더 이상 수첩을 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최근 들어 종이를 보여주는 일 자체를 피하려 했습니다. 피하는 사람은 보통 2가지 중 하나입니다. 아무 일도 없어서 피하는 사람, 혹은 일이 너무 많아서 피하는 사람. 그 표정은 후자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매장에 오래 드나들었던 사람, 그리고 규칙서를 실제로 손에 쥐었을 사람. 제보자가 남긴 메일 주소로 다시 한번 연락을 넣었고 며칠 뒤 아주 짧은 회신이 왔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고 감정을 섞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파일 하나가 더 왔습니다. 이번엔 사진이 아니라 스캔본에 가까운 이미지였습니다. 종이의 결이 살아있었고 접힌 자국이 일정했습니다. 매장 오픈 초기에 쓰이던 초기 매뉴얼의 일부처럼 보였습니다. 무인 전환 규칙서라는 제목은 같았지만 구성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제가 그토록 피하던 줄이 온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 읽었을 때 저는 반사적으로 숨을 한 번 늦췄습니다. 내용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용이 너무 업무적이어서였습니다. 기묘한 문장이 아니라 오히려 지나치게 현실적인 문장이었습니다. 그 현실성이 지금까지의 공백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인 전환 이후 6분 동안 출입문 센서 알림이 2회 연속 발생하면 카운터 앞에서 확인하지 말고 매장 안쪽 전원함 앞에서 무인 전환 확인 절차를 한 번만 수행할 것. 확인 절차 수행 후 영수증이 자동 출력되면 그 종이는 접지 말고 그대로 둘 것. 바닥에 젖은 흔적은 닦지 말고 문 쪽으로 길이만 확인할 것.
확인한 길이는 퇴근 전 인수인계 종이 여백의 숫자로만 남길 것. 문장들이 이상할 만큼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성에는 사람들이 보통 매뉴얼에 넣지 않는 종류의 항목이 섞여 있었습니다. 바닥에 흔적을 닦지 말라는 말, 길이를 확인하라는 말, 여백의 숫자로만 남기라는 말. 이런 문장들은 청소나 정리의 영역이 아니라 무언가가 반복될 때만 생기는 습관에 가깝습니다. 저는 그 줄들을 읽으면서 매장에서 보았던 젖은 자국을 떠올렸습니다. 끊기지 않았고 전날보다 길어 보였고 돌아오는 동선처럼 보였던 그 자국. 그걸 길이로 재라는 건 누군가가 그 흔적을 측정 대상으로 이미 분류해뒀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줄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6번째 항목은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그 6분의 끝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줄 위에 익숙한 펜 글씨가 겹쳐 있었습니다. 종이 여백에 아주 짧게. 6번째는 지키면 안 됩니다. 같은 문장, 같은 위치, 같은 눌림. 그 순간부터 저는 6번째는 지키면 안 된다는 말이 단순한 경고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6번째 항목은 무인 전환 확인 절차였습니다. 그러니까 6번째를 지킨다는 건 그 시간대 이상을 매장 안에서 끝내는 방식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걸 지키지 말라고 적었습니다. 지키지 말라는 건 매장 안에서 닫혀야 할 절차를 닫지 않고 열어두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열어두면 그 다음엔 어디로 흐르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 종이 이미지에서 펜 글씨의 피랍을 유심히 봤습니다. 단정한데도 급했습니다. 문장을 예쁘게 쓰려는 사람이 아니라 빨리 남기려는 사람이 쓰는 힘.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힘은 김정식 씨 수첩에서 봤던 동그라미의 눌림과 비슷했습니다. 날짜 옆이 아니라 시간 옆에만 동그라미를 치던 습관. 동그라미가 지날수록 손이 떨리지 않으려 더 힘을 주는 방식. 저는 그 습관을 떠올린 뒤에야 아주 늦게 연결되는 사실 하나를 마주했습니다. 그 펜 글씨는 제보자가 쓴 글씨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내부자가 남긴 경고가 아니라 점주가 남긴 지시일 수도 있었습니다. 지시라면 목적이 바뀝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다른 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남길 수도 있으니까요. 확신은 감정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확신은 기계의 기록에서 왔습니다. 며칠 뒤 저는 매장 주변 상가의 공용 장비 점검을 맡는 업체 쪽을 통해 아주 제한적인 범위의 로그를 하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식 보고서라기보다 점검자가 현장에서 적어둔 요약에 가까운 줄들이었습니다. 그 줄들은 건조했고 그래서 더 믿기 쉬웠습니다. 무인 전환 시간대, 출입문 센서 2회 반응 반복. 동일 시각 키오스크 프린터 롤러 구동 로그 발생. CCTV 저장 장치 1시 6분 전후 미세한 프레임 누락 반복. 네트워크 접속 장치 일대 전환 직후 6분 구간에만 자동 접속 반복. 네트워크 접속 장치 일대. 그 문장이 제 눈을 붙잡았습니다. 사람이 없는데도 접속은 있었다는 뜻입니다. 더 불편한 건 접속이 전환 직후 6분 구간에만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 장치가 무엇인지 물을 수 없었습니다. 대화로 묻는 순간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말로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대신 저는 제가 가진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휴대폰, 집의 와이파이, 도어락, 그리고 내용 없는 알림. 그날 밤 저는 실험처럼 한 가지를 했습니다. 일시가 지나도 매장 근처로 가지 않았습니다. 시간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켜지 않았고 알림을 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확인을 멈추면 내 쪽의 기록도 멈출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1시 6분이 지난 뒤 도어락 키패드 조명이 다시 한번 켜졌다가 꺼졌습니다. 내가 문 앞에 서 있지 않은데도
그건 움직임을 감지해 켜지는 조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감지할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확인이 꼭 내가 하는 행위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계들끼리도 서로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이 어떤 기준을 갖고 반복된다면 사람은 그 반복을 나중에야 눈치챕니다. 그 다음날 김정식 씨가 매장 무인 전환 시간을 바꿔보려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일시가 아니라 12시 50분 혹은 1시 20분. 그는 시간을 흔들면 패턴이 깨질 거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6분은 여전히 따라왔다고 합니다. 정확히 1시 6분이 아니라 전환 이후 약 6분. 시간이 아니라 전환 상태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매뉴얼의 6번째 항목으로 돌아갔습니다. 전환 이후 6분 확인 절차 수행. 그게 원래의 6번째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6번째는 지키면 안 된다는 펜 글씨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 글씨가 점주의 것이라면 점주는 왜 직원들에게 확인 절차를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확인을 하지 않으면 그 6분은 매장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는 것은 대개 다른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동은 가장 가까운 기록을 찾습니다. 가장 가까운 기록은 보통 사람의 것, 특히 개인 기기의 기록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장을 다시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보러 가는 순간 저는 또 하나의 접속 장치가 될지도 모릅니다. 대신 저는 한 장의 종이를 계속 떠올렸습니다. 공백이 아니라 원래 적혀 있던 문장. 그리고 그 위에 덧씌워진 짧은 지시. 그 지시는 경고처럼 보이지만 경고가 아닌 방향으로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그 6번째를 지키지 않게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그랬는지. 저는 그 답이 매장 안이 아니라 그 6분을 밖으로 내보내야만 했던 사람의 사정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정은 다음 단계에서 더 또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받은 뒤로 더 이상 무엇이냐를 묻지 않게 됐습니다. 대신 어떻게 옮겨오느냐만 보게 됐습니다. 어떤 일들은 정체가 무엇인지보다 이동 방식이 더 선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동 방식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종이와 로그와 습관으로. 매뉴얼의 6번째 항목은 처음부터 확인 절차였습니다. 그 절차는 이상을 막는 장치처럼 보였습니다. 전환 이후 6분 센서가 2번 울리면 카운터에서 확인하지 말고 전원함 쪽에서 한 번만 확인 절차를 수행하라. 한 번만 이라는 표현은 중요했습니다. 반복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반복하면 어떤 결과가 생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덧씌워진 펜 글씨는 그 한 번을 막고 있었습니다. 6번째는 지키면 안 됩니다. 나는 처음엔 그 글씨를 경고로만 봤습니다. 지키면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문장은 다른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게 위험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위험을 다른 쪽으로 보내는 방법일 수도 있다는 쪽으로. 그 생각을 굳힌 건 아주 사소한 줄 하나였습니다. 점검자가 요약해둔 로그에서 내가 가장 오래 붙잡고 있던 문장. 전환 직후 6분 구간에만 자동 접속 반복. 그게 단순한 접속이라면 그냥 인터넷이 붙는 정도로 끝날 겁니다. 하지만 그 매장은 원래부터 네트워크가 돌아가는 곳입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고 키오스크가 결제하고 CCTV가 저장하고. 그런데도 굳이 접속 장치 일대를 따로 적어놨다는 건 그 장치가 매장 장비와 다른 결을 가졌다는 뜻으로 읽혔습니다. 나는 결국 그 장치의 흔적을 다른 방식으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물어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대신 남아있는 숫자들을 맞춰보는 방식으로. 이런 이야기에서 가장 위험한 건 호기심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확인은 언제나 다음 주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쪽의 기록부터 들여다봤습니다. 휴대폰의 알림 로그, 와이파이 연결 기록, 도어락 상태 변화. 그리고 그 기록들에서 공통으로 남는 한 가지. 전환 이후 6분 전후 짧게 찍혔다가 사라지는 흔적. 그날 밤 나는 일부러 시간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내가 시간을 보는 행위가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근접이라는 조건을 완성시키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걸. 내가 매장 근처에 서 있고 내가 화면을 켜고 내가 뭔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순간. 그 순간이 어떤 시스템에겐 연결 가능한 상태로 기록될 수 있다는 걸. 그래서 나는 매장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 있었습니다. 휴대폰도 멀리 두었습니다. 그런데도 1시 6분을 지나자 도어락 키패드 조명이 잠깐 켜졌다가 꺼졌습니다. 나는 그걸 보며 처음으로 내가 신호를 보내지 않아도 신호는 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확인하지 않아도 내 쪽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집은 더 이상 안전한 장소가 아니게 됩니다. 안전은 벽이 아니라 경계에서 시작되니까요. 며칠 뒤 김정식 씨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길게 말하지 않았고 목소리도 더 낮아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말을 아끼는 이유를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말이 늘어나는 순간 기록이 사람에게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기록을 붙잡으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기록이 붙잡히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흘러간다는 걸 이미 본 사람처럼. 그는 내게 한 가지를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확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그 단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에 집에서 뭐가 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대답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아주 짧게 덧붙였습니다. 무인 전환 시간을 바꿔도 6분이 따라온다는 것. 그리고 그 6분이 따라온 날엔 매장 바닥에 젖은 흔적이 전날보다 늘어난다는 것. 그는 그걸 재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재는 순간 더 길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매뉴얼의 한 줄을 떠올렸습니다. 길이만 확인할 것. 숫자로만 남길 것. 그때 나는 아주 늦게 연결되는 사실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그 줄은 청소 지침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흔적의 길이를 기록하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흔적이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하라고 말한 겁니다. 그 흔적은 매장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문 쪽으로 돌아오고 유리창 밖으로 이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어디까지 왔는지가 중요했다면 그건 흔적이 어떤 대상에게 닿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나는 숫자 6이 단순한 시간도 단순한 동전 개수도 아니라는 쪽으로 생각이 움직였습니다. 6은 절차였고 간격이었고 이동에 필요한 조건이었습니다. 나는 김정식 씨에게 규칙서 원본의 6번째 항목이 무엇인지 다시 물었습니다. 그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침묵이 길지 않았던 건 그가 이미 그 항목을 여러 번 떠올려왔다는 뜻일 겁니다. 그는 정확한 문장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떤 행동만 설명했습니다. 전원함 옆 작은 버튼. 확인 절차를 한번 수행하면 키오스크가 잠깐 멈칫하고 그 다음부터 6분 동안은 센서가 덜 울렸다는 말. 그리고 그 버튼을 누른 날에는 동전이 늘지 않았다는 말. 동전이 늘지 않았다는 건 누군가가 정렬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정렬이 사라졌다는 건 누군가의 습관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왜 그 절차를 하면 센서가 덜 울리는지, 왜 동전이 늘지 않는지, 그리고 왜 누군가는 그 절차를 지키면 안 된다고 덧썼는지. 그 답은 제보자의 아주 짧은 문장 속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키지 않았다. 그날은 더 빨리 끝났다. 그런데 집까지 따라왔다. 그 문장은 처음에는 모순처럼 보였습니다. 지키지 않았는데 더 빨리 끝났다. 끝났는데 따라왔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모순이 오히려 구조로 보였습니다. 매장 안에서 끝내는 절차를 하지 않으면 매장 안에서는 더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그 6분의 흔적을 매장 안에서 묵지 않으면 매장 안에서는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용해진다는 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용해진 건 이동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동은 가까운 기록을 찾습니다. 가까운 기록은 대개 사람의 집입니다. 도어락, 알림, 화면, 센서. 사람이 사는 곳엔 기록 장치가 많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내가 처음 규칙서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보였던 펜글씨. 그 글씨는 나를 보호하려고 남겨진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그 6분을 매장 안에서 끝내지 않게 만들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매장 안에서 끝내지 않으면 바깥으로 나가고, 바깥으로 나가면 다른 누군가가 그걸 떠안게 됩니다. 그게 점주의 선택이었는지, 누군가의 지시였는지, 아니면 그저 두려움이 만든 방어였는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그 펜 글씨는 경고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유도처럼도 보인다는 것. 나는 이제 1시 6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기다리지 않는다는 건 더 자주 떠올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간을 보지 않으려 해도 몸은 그 시간 근처에서 자꾸 멈춥니다. 문 앞에서 한 번 더 서고 휴대폰을 한 번 더 뒤집어 놓고 도어락 키패드 조명이 꺼졌는지 괜히 확인합니다. 확인하지 않으려 하는 확인. 그게 제일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도어락 키패드가 켜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문 앞에 없는데도 알림이 뜰 때가 있습니다. 내용이 비어있는 채로 한 번만. 그때마다 나는 떠올립니다. 전환 이후 6분. 매장 안에서 끝내지 못한 절차. 그리고 누군가가 남긴 한 줄. 6번째는 지키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 멈추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끝맺을 수 있는 방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인 전환이라는 절차는 여전히 반복되고 전환 이후의 6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 6분을 매장 안에서 닫으려 하고 누군가는 그 6분을 밖으로 흘려보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남기는 건 설명이 아니라 기록뿐입니다. 나는 아직도 그 문장을 종종 떠올립니다. 종이 여백에 남겨졌던 누군가의 눌린 필체. 6번째는 지키면 안 됩니다. 경고처럼 보이지만 방향을 바꾸게 하는 문장. 지키면 막히는 것과 지키지 않으면 옮겨오는 것 사이에서 사람은 결국 확인을 하게 됩니다. 확인하지 않으려고 할수록 더 많은 것들이 스스로 켜지고 스스로 남습니다. 혹시 오늘 밤에도 이유 없이 휴대폰을 뒤집어 놓거나 현관 앞에서 한 번 더 멈추게 된다면 그건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이미 어딘가에서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서일지도 모릅니다. 전환 이후 6분. 그 구간이 끝났다고 믿는 순간부터 다른 곳에서 시작되는 방식으로. 여기까지의 기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이야기, 비슷한 흔적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도 눌러두세요. 그리고 다음 기록이 올라올 때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